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이 있는 집을 증여했을 때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증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세금 상식입니다. 전세 보증금 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인 경우입니다. 부담부 증여일 경우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채무가 사라지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30대 남자 A씨는 2025년 1월 10일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어요. 아버지는 아파트를 2년 전 2023년 1월 2일에 경매로 매입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가는 5억이고요. 3억 원의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A씨는 5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은 좋은데 이 5억 원이 전부 본인 돈은 아니죠.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가 나갈 때 A씨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따라서 A씨가 실제로 증여받은 것은 2억 원에 대해서 이익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부담부 증여란 채무가 있는 물건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이 확인되면 갚아야 되는 그 채무, 이것이 은행의 차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입자가 있어서 돌려줘야 할 보증금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 채무를 차감한 가치, 그것이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채무를 차감을 하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요. 여기에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임차 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아버지가 갚아야 될 돈을 자녀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증여한 아버지는요, 채무액만큼 자산이 양도된 거예요. 왜냐하면 갚아야 할 채무를 타인인 자녀가 인수했기 때문에 사라진 부채에 대해서 유상으로 재산을 양도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증여한 아버지에게는 사라진 채무가 바로 그 대가가 되겠습니다. 유상 대가를 받고 명의를 바꾼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증여를 얘기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계산 방식을 볼게요. 재산을 증여하면서 이 재산에 설정된 채무도 함께 부담을 시키는 증여를 말해요. 따라서 증여자 아버지는요,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아들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나중에 상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채무액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인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돼요. 따라서 아버지의 양도세를 보면요, 아버지는 상증법상 평가액이 시가 5억이라고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억이죠. 이 중에서 채무가액만큼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3억 원이 나오고요. 여기서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을 공제해줘야 되는데요. 1억 원에 샀기 때문에 1억 원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공제해주면 안 되고, 여기서 증여한 재산에서 부채 비율만큼만 취득가액을 산정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3억 원, 사라진 부채가 되고요. 취득가액은 이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반영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3억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면서 3억의 비율만큼이 취득가액을 산정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가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살고 있는 다른 주택이 있고 추가로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해요. 중과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요. 2년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5억이지만 여기에 채무액을 이렇게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가액이 2억 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의 경우에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요,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를 받은 것이 없고요.
혼인 또는 출산에 대한 공제가 없어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누진 구조에서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증여세 부분을 한번 먼저 볼게요.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나 금융대출금을 말해요. 수중자,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을 사실상 아버지는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수중자는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수중을 받은 거기 때문에 채무를 제외한 부분을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요. 부담부 증여에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수중자가 증여세를 각각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납세자가 각각 2명이 되고요. 과세표준도 각각 계산되기 때문에 누진 세율 구조에서는 증여세가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할 경우 증여세만 계산되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세금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다주택자이거나 양도 차익이 커서 양도세 부담이 크다면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증여자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아들의 증여세 감소분보다 클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는 오히려 전체 세금을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 더 불리하게 돼요.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는 그만큼 작게 해주면서 전체적인 총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세부담을 계산해 본 후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를 비교해보면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요. 7,700만 원이 나옵니다. 아들의 경우에는 증여가액 5억 원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난 이후에 20%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증여세가 1,940만 원이 나와요. 여기에서 취득세가 유상취득세와 무상취득세로 구별이 되는데요. 대가관계가 있었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를 부담하고요. 무상으로 받아온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로 각각 따로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까지 계산을 해보면 수중자의 세액은 3,030만 원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총 납부세액은 1억 764만 1,000원이 되겠어요. 아들이 부담부 증여로 받지 않고 전체 5억에 대해서 순수 증여를 받는 경우를 볼게요. 증여가액 5억 원에서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요. 과세가액이 5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4억 5천이고요. 세율은 20% 구간대입니다. 산출세액이 8천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계산해주면 증여세액은 1,760만 원이 나와요. 여기에 무상으로 받은 취득세, 무상취득세 증여의 경우에는 3.8%로 계산을 하면 수증자의 세액은 9,660만 원이 됩니다. 아들의 경우에만 비교해보면요. 아들은 집을 받을 때 부담부 증여로 받으면 3,030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체 일반 증여로 받을 경우에는 9,660만 원이라서 수증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6,630만 원이 절감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금력이 없을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 아버지 주택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양도소득세까지 포함시킨다면은 부담부 증여일 때 양도소득세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1억 764만 1,100원이기 때문에 단순 일반 증여보다 총 세금이 1,104만 1,000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부 증여의 절세 효과를 판단할 때는 아버지가 갖게 되는 양도소득세가 자녀가 줄어드는 세금 절감분보다 더 큰지를 비교해 봐야 돼요. 지금 수증자가 세금 절감이 6,630만 원이었지만 아버지가 내야 될 양도소득세가 7,7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이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취득세를 좀 더 살펴보면요. 유상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6억 이하 1%,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0.1%,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없기 때문에
유상취득에 대해서는 1.1%의 취득세율을 적용했고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무상취득세는 3.5%입니다. 지방교육세 0.3%,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합계세율은 3.8%이기 때문에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더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채무가 이전되는 아버지는 양도소득세율로 3억을 계산하고 A씨는 5억 원에서 채무 3억 원을 차감한 2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가 각각 계산이 됩니다. 부담부 증여는 A씨 수준자 입장에서는 5억 원을 전부 무상으로 증여받는 일반 증여보다 취득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6,63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7,734만 1,000원을 내야 하므로 총 부담세액은 1,104만 1,000원으로 증가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되는 금액의 기준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가에서 수중자, 아들이 인수한 채무를 차감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채무이어야 돼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아버지, 어머니,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정이 돼요. 이 경우에는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다는 거예요.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10년간 합산한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해서 동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여세에서 10년간 합산할 때는 이 직계존속 부모님의 경우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배우자까지를 동일인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는 돈과 어머니가 주는 돈이 각각 다른 주머니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주는 경우와 어머니가 주는 경우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은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산되거나 차감되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을 해요. 여기서는 배우자 공제 6억 원 등 증여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서 증여세 과세 표준이 산정이 되는 것이죠.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인수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전체 5억이면 시가 5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인수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합산되고요. 동일인이라는 범위가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존속의 배우자, 아버지일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일 경우에는 아버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정이 됩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요,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버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의 양도는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의 신고기간을 주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3개월이 신고 납부 기한으로 조금 더 길어요. 또한 아버지가 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 기간 동안에 다른 물건을 또 양도한 것이 있으면 이미 양도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을 해서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자녀에게 준 경우에는 이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증여자인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증여세 신고는 수중자인 아들이 해야 됩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수중자인 A씨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세무서나 홈택스로 전자신고로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인데요. 증여세 신고한 이후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족 간에 자녀가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채무 부분을 전산에 입력해서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를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합니다. 가족 이외의 타인이나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채무를 사후 관리하고 있어요. 따라서 채무를 사후 관리하는 이유는 자녀인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이 맞는지, 그 이후에 이 채무를 어떻게 상환하는지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 채무가 실제로 인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아버지가 당초에는 부담부 증여로 신고를 하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아버지가 전부 상환해 주는 경우에는 이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가족 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자인 A씨가 10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2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아버지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의 2월 과세라고 해요. 당초에 아버지가 1억 원에 취득을 해서 5억 원에 증여를 했다가 자녀가 10억 원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 5억 원의 차익에 대해서는 자녀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하게 되면 당초 아버지가 취득했던 취득가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 9억 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을 2월 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 부분은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채무는 유상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채무 3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소득세를 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2억 원에 해당되는 당초 취득가액 1,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후에 양도하는 양도가액만큼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거죠. 취득세의 경우를 보면요, 유상취득인 경우에는 채무를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택인 경우에는 1에서 3%에 해당되고요. 비조정대상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을 나눠서 일반적인 경우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2주택까지는 1주택자와 동일하고요. 3주택 8%, 4주택 이상일 경우 취득하면 12%에 해당됩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2023년 1월 5일 공고 이후 서울의 4개 구만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돼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인데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취득하면 8%, 3주택부터는 11%에 해당이 됩니다. 무상취득은요, 세율이 단일 세율인데요. 주택수와 무관하게 3.5%를 적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2%로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증여일 경우 기준가액 3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 규정은 예외적으로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예요. 그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액에게 증여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12% 중과하지 않고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담부 증여 항상 유리할까를 살펴봤고요.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